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몽미야 미아입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 불필요한 감정은 없다입니다. 저는 감정에 잡아먹히는 경험에 익숙했어요. 감정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살기 위해선 해소해야만 했죠. 넘치는 감정을 계속 소모해야 했어요. 그래서 감정은 항상 저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줬어요. 한때는 넘쳐흐르는 감정들이 그저 더 이상 쏟아질 곳이 없어서 풀어야 할 곳을 찾아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예술은 제가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어요. 이 편지는 저처럼 감정이 넘쳐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은 저의 진심을 담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감정이 너무 벅차고 견디기 힘들 때 차라리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 감정의 쓰나미 속에서 단지 견디기만 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 또한 매 순간이 괴로워서 문자 그대로 감정이 단절되기를 바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미디어나 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최근 들어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었던 엠마 헵번의 감정의 이해 유튜브에서 본 여러 영상들이 저에게 오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은 쓸모없지 않다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 30여 년 전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찍은 사진에 관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책 이야기인데요. 책에서는 태양계 사진을 놓고 이 태양의 반사광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푸른 점 하나,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책에서는 이 작은 점 안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선과 악,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공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잘것없고 허무하게 왠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작은 점에도 우리라는 소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느꼈거든요. 우리의 감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백한 푸른 점 안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것처럼 나라는 점에 담긴 우리의 감정도 모두 소중하다는 걸요. 그 허무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라도 보고 싶은 저의 바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힘들지 마, 아프지 마 라면서 고마운 말들로 걱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병문 안에서 아프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를 해도 상대방을 서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다수의 아이들에게 거미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던 아이들에게도 거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생물학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방어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은 부정적이고 나쁘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내 잘못도 내 감정의 잘못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 슬플 땐 마음껏 슬퍼하고 힘들 땐 마음껏 힘들어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 보세요. 그렇다면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할 때 마음껏 행복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저는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힘들 때도 그 감정들을 모두 숨기고 억눌렀었는데 그러다 보니 감정 자체를 느끼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모든 감정을 단절시킨 경우가 되어버렸었는데 기쁨 자체도 느끼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물론 그걸 바랬긴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우선은 제가 실제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인지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정말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마음에 아픈 감정들이 저에게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차단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감정이 어느 순간 닫힌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감정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기억도 같이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순간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의 비율이 굉장히 크고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노력해주는 착한 친구들입니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세상을 물들여주는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감정들이 나를 가득 채워 흑백이던 내 세상을 더욱더 물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을 나만의 색깔로 색칠해보자입니다. 흔히 감정들마다 떠오르는 보편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빨강은 열정, 초록은 편안함,
파랑은 슬픔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보통. 영화에서는 나 우울해를 I feel blue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감정들이 각각의 떠올리는 색깔로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또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책이나 표지 같은 걸 보시거나 포스터 같은 걸 보시거나 영화 자체를 보셔도 색감이 주는 분위기가 우리가 느끼는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초록색은 과학적으로 눈에 가장 편안한 색이고 신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감정과 색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색이라도 세상엔 많은 종류의 색이 존재하잖아요. 스펙트럼은 그만큼 넓으니까요. 나만의 빨강, 나만의 초록. 세상에 같은 감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감정으로 내 마음을 조금은 감싸 안아줘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란 캔버스에 나의 팔레트로 가득 채워갈 내일을 위해 아크릴이든 수채화든 유채화든 어떤 물감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만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 색깔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밝게 빛내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도 하루의 시작, 중간, 마무리를 저와 제 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보라색을 가장 좋아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I just wanna move me with your loving.